안녕하세요. 오늘 공채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기출문제 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평을 한번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분들은 뭐 쉬웠다, 뭐 만점짜리가 많을 거다. 근데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건 뭐냐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시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40점을 목표로 해서 갔으면 시험이 쉬웠겠죠. 근데 100점을 목표로 하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번 시험보다 지금 시험이 난이도는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2차 시험은 뭐냐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막 이상한 데를 자꾸 쑤시는 거고 그거고. 그래서 막 점수를 떨어뜨리는 거고. 그건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요번 시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문을 정확히 보는 것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요번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형법의 툴이지 그냥 무슨 구석에 있는 판례 외워갖고 푸는 문제가 형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아까도 총평을 할 때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형법의 정상이지 자꾸 뭐 그냥 두 문자나 따고 이런 게 형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기가 꼭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할 테니까. 이제 형법의 기본 개념. 자, 제가 뭐랬어요? 좋은 시험 문제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풀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풋사과와 능금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풋사과와 능금의 차이는 뭐예요? 자, 풋사과나 능금은 더 센 거에 부닥쳐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풋사과나 능금은 어느 게 단단해요? 풋사과가 더 단단합니다. 하지만 더 센 거랑 부닥치면 풋사과는 쪼개지고 능금은 버텨요. 멍만 들지. 그게 내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다 이건 수업 시간에 원리 갖고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맞죠? 법익이 뭐냐? 법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다. 이런 표현 좋죠. 그 다음에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력이 수반된단 말이에요. 형벌을 부과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막 해야 돼? 신중하게 해야 돼? 신중하게 해야 된다. 맞죠? 좋으면 이거 읽으면 답이에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행위의 준칙이 되죠. 야, 사람을 살해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살해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의 준칙이고 그렇게 어떻게 돼요? 법관은 그거 갖고 재판하죠. 재판규범이 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형법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 요거 좀 문제 잘 냈어요. 어떻게 냐면 우리가 보호적 기능이 있고 보장적 기능이 있어요. 요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 깡패를 처벌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형법은 깡패를 처벌함으로써 우리를 지켜줘요. 깡패들로부터, 범죄인으로부터 나를 지켜줍니다. 이걸 보호적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게냐면 자, 국민이 있는데 국가가 나를 처벌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형법의 조문대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를 함부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걸 뭐란다? 보장적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떻게 되면 범인을 보장적 기능을 함부로 처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호적 기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깡패가 있으면 국가가 처벌해서 빨리 우리를 지켜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보호적 기능을 강조해서 이 범인을 빨리빨리 처벌해. 그러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어려워져요. 반대로 야, 신중하게 처벌해. 그런데 재판을 10년, 100년 해봐요. 그러면 국민을 지켜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도 함께 강화되는 게 아니라 반비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문장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이런 걸 이제 이런 거 하나 나오면 또 판례를 다 읽어라 막 그런데 그렇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고 그다음에 2번 죄형 법정주의. 자,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불안감. 자, 명확성 원칙에서 대부분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명하다 볼 수 없다.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뭐 굳이 많이 외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원래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명령에 위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황과 폭을 명백히 구분해. 이거 뭐 맞죠. 그 다음에 연장길 합의, 요거 길 연장 합의, 요게 위임법 위반이죠. 요거 외웠잖아요, 그렇죠? 총 약정기를 위임받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약국관리 정관에 관한 상 요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요런 거만 외우라고요. 위반한 거. 그 다음에 자 요런 거 보세요. 지금 4번이 이게 잘 안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럼 이런 걸 다 외우겠다 그러면은 안 좋은 거죠. 보세요. 답이 나온다니까. 이거 풀고 나면 답이 4번이지 뭐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이것 때문에 무슨 판례가 이상한 거 나왔으니까 판례 강의를 들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자, 여기서 이제 환전의 의미, 이제 돈을 바꿔주는 건데 이 환전은 뭐예요? 게임 결과물을 수령하고 돈 바꿔주는 거냐? 게임물을 팔고 게임물을 팔거나 이러면 처벌한다 이 규정이거든요. 그럼 게임물을 팔아서 돈을 바꿔주는 게 환전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결과물을 주고 돈을 수령하는 것도 결국 돈을 바꾸는 건 똑같죠. 그래서 환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거 재형법칙 위반된다. O야 X요? X. 하여튼 답은 고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이거 이제 지난번에 한번 나온 문제죠. 문제 스타일을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례만 외워갖고 이걸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상태범위 있고 즉시범위 있고 계속범위 있고 중간에 상태가 있는 범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수가 되면서 바로 끝나는 게 즉시범, 기수가 되면서 바로 끝나는 게 상태범인데 위법 상태가 유지되는 거, 이걸 상태범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기수 이후에도 범죄 실행이 계속되는 범죄, 이게 계속범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형법 배울 때. 자,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실행위가 계속되니까 공범 성립이 가능하고 정당방위가 요 기간에 성립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소시효 기산점에서 차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세 가지 기억나시죠? 이건 안 되고 해봅시다.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문제 잘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수에 이르르고 그리고 끝나. 근데 상태는 위법한 상태는 계속되는 범죄. 상태범이죠. 상태범. 그러니까 이것도 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태범이 뭔지도 모른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수 이른 이후에도, 그렇죠?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범죄. 이게 계속범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태범, 계속범을 구별하는 실익은 아니야. 이걸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의 경우 즉시범, 상태범은 여기서 끝나니까 기수 이후에 공범 성립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계속범이니까 공소시효는 종료시부터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정당방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가능해요. 이거 틀렸죠. 그 다음에 가는 기수와 종료 시기가 일치하지만 계속범은 기수와 종료가 일치하지 않고 분리된다. 맞죠? 잘 낸 문제죠. 이런 거.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판례 딱따구리 그럼 답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그런 형법은 이제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오네. 그러니까 기본을 튼튼히 안 해놓으면 분명히 문제가 터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XO, XO. 그렇죠? 3번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 차고죠. 차고. 자신의 아버지를 친구로 오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뭐예요? 보통살인의 고의로 존속살인죄 저지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5조 1항에 따라서 보통살인죄로 처벌합니다. 됐고요.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답이. 맞죠? 이렇게 해놓고 그럼 니은에서 답이 갈리겠네요. 그렇죠? 갑이 살해 의사를 가지고 친구 A에게 총을 발표했으나 빗나가서 친구 B가 명중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방법의 착오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의 착오예요. 그럼 법정적 부합설이하면 끌고 갑니다. 그렇죠? 끌고 가니까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5죠. 5. 맞습니다. 이게 답이 이거네.
더 확인해 봅시다. 자, 동료 A로 알고 총을 발사했는데 개가 맞은 거예요. 그렇죠? 살인의 고의로 손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추상적 사실의 착오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 부합설이나 법정적 부합설 모두 못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살인죄 미수고 과실 손괴. 그래서 살인 미수로 답하겠죠. 결론은 같다. 맞죠? 그 다음에 이웃집 A를 상해할 의사로 돈을 넣었는데 상해. 근데 옆에 개가 맞았어요. 그럼 손괴죠. 그러면 상해의 고의가 있는데 여기 못 끌고 갑니다. 구체적 부합설이나 법정사설 못 끌고 가요. 그러면 상해 미수죠. 그 다음에 과실 손괴입니다. 과실 손괴는 안 하니까 상해 미수가 되는 거죠. 많이 풀었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5번. A가 갑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야간에 갑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갑과 열려는 A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A가 넘어져 2주간의 타박살을 입혔다. 그렇죠? 이해 가죠? 그래서 A가 와서 따지니까 얘가 문 안 열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정도는 자기한테 따지러 오는 사람 그 피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건 상당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전에 얘기했었죠. 군인이 정치사찰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이탈했을 때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랬죠. 이 판례. 이거 옛날 판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지금 같으면 정당한 이유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일부 소수 근로자가 폭행했어요. 그렇다고 전체 쟁의가 당연히 위법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회사에서 누가 살인죄 저질렀다 해서 우리 전체가 살인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따져봐야 되죠. 이런 거 이제 참 무책임한 거 그냥 판례만 내는 건데 공직선거법의 선거 비용 지출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게인데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법의 선거 비용 지출제가 뭐냐면 회계 책임자가 아니고 선거 비용을 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에. 회계 책임자가 아니면 아닌 사람은 선거 비용을 못 써요. 근데 누가 썼냐면 후보자가 저지른 거야. 회계 책임자가 돈 쓰는데 그렇죠? 후보자가 그와 같은 죄를 저질러 놓고 뭐라 그래요? 나 몰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그래서 처벌됩니다.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그 선거 회계 책임자가 추인했다. 이게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범죄는 언제를 기준한다? 행위 당시.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1번. 자, 요 정도. 6번. 자구행위. 뭐 기억은 조문 그대로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제가 이거 맨날 외우라 했잖아요. 21조 3항. 야간에 공포, 경악, 흥분 당할 때 벌하지 아니한다. 이게 과잉반응이거든요. 자구행위는 준용 안 돼요. 늘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자구행위는 뭐예요?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충성이에요. 국가의 구제를 기대할 수 없을 때 마지막을 하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에서. 다 했죠. 이거는 요거는 맞춰줘야 돼요. 7번.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해답을 듣고 외우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씩 다 봐야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출문제 풀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씩 제거하고 자꾸 이유를 설명해 버려야 된다고. 그냥 답만 외우는 사람들 안 돼. 기출문제 풀라 그러면 꼭 답만 외워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자, 요거 제 말 듣고 있는 건 맞아요? 사인을 보내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그렇죠? 심신양에서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의 결정 능력이 없는 자는 벌하지 아니하죠. 책임 무능력자니까. 미약한 자는 감경할 수 있다. 사라졌다 돌아왔다. 그쵸? 이렇게 했네요. 그럴 수도 있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충동 조절장애. 이것만 갖고 또라이는 아니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매우 심각하여. 이걸 외우더라 했죠.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 정도 되면은 또라이로 봅니다. 그 다음에 형사 미성년자. 그렇죠? 그럼 나이 갖고 따지죠. 그 다음에 심신장애는 뭐예요? 생물학적 요소와 의사결정 능력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하고 기억 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술 먹고 어제 일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제 그럼 그 당시가 다 또라이였냐? 그건 아닙니다. 정상을 갖고 있는데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상식상. 자, 8번. 자, 이것도 매니 하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뭐예요? 심리적, 윤리적 의미에 강압된 경우 말한다. 맞고요. 12조는 자기 또는 타인이 아니라 친족이에요. 생명, 신체만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성장 교육 과정을 통해 형성된 내재적 확신. 이거 김현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칼기 폭파범. 그래서 북한에서 잘한 거예요. 이건 강요된 행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요된 행위는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 조각됩니다. 맞죠? 답은 3번이에요. 자, 9번. 자, 9번 실행의 착수. 자, 여러분 우리가 사기죄는 실행의 착수시, 소송사기 같으면 소재기시, 그 다음에 지급명령 신청시, 그 다음에 압류할 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압류 신청을 하는 시점에 실행의 착수 맞죠? 강제집행이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배임죄는 어떻게 돼요? 본인에게 위배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다는 의식과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요거 외워둬야 된다 그랬죠. 실행의 착수로 봅니다. 맞습니다.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 할 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작위로 실행의 착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안 하면서 손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대로 구성요건 결과 발생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때?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여한 사람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라고 위험이. 그렇죠? 이럴 때. 그러니까 만약에 업무상 배임죄가 부작위로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한테 손해 위험이 있는 행위로 나가야 되잖아요. 요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손해 발생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임무 위반한다는 고의하고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다 우리가 판례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이한 판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행히 이걸 이제 어렵게 되려면 어떻게 맞는 거 몇 개 이러면 되게 어려운 거고, 그렇죠? 아주 진짜 어려운 거고, 요렇게 되면은 거의 답이 뻔하죠.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향정시성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필로폰을 어떻게 돼요? 이놈이, 그러니까 갑이란 놈이 필로폰을 필리핀에서 우편으로 붙이는 거야. 그래서 국내에 수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향정시성 의약품의 수입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언제일까요? 자, 외국에서 이 필로폰을 우체국에다 붙여요. 그럼 특급 배송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판례는 언제 실행의 착수를 하냐면 수입이니까 우체국에 제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아직 우체국에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뭐다? 예비다 이거예요. 예비. 판례 어디서 찾아낸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런 판례가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닌데 1번, 2번, 3번은 중요한 판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안 나온 판례를 쫓아가지 마시고 나온 판례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럼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모든 판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답은 4번입니다. 10번 공범의 종속성. 이거 우리 많이 했죠. 공범 종속성이면 정범의 실행위가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극단은 뭐예요? 정범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까지 있어야 돼요. 가벌성까지 가죠. 이건 초극단입니다. 틀렸죠. 공범 독립성서는 뭐예요? 공범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어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어요. 맞죠? 이 정도면 난이도가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한종속 형식이 어떻게 해요? 구성요건 위법성만 있으면 되죠? 유책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의 위법 행위를 교사 방조해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정도. 자, 10번에 2번까지 했죠. 그 다음에 11번. 교사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범행 결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죠. 그러면 방조범은 어떻게 해요? 이중의 고의라 했죠.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목적범의 경우 정범의 구체적 인식까지 필요 없어요. 미필적 인식이면 됩니다. 내가 미필적 인식이면 다 된다 그랬죠?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승낙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건 실패한 교사죠. 그래서 교사를 예비 의무에 준해서 처벌할 수 있어요. 자, 방조범.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맞습니다. 잘 만들었죠. 문제를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2번. 이건 우리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이제 익숙한 판례니까 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100점 맞긴 쉽지 않은 문제예요. 자, 보시면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을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제3자 뇌물수수죄하고 직권남용죄가 두 개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상상경합입니다. 그 다음에 허위공문서 작성죄하고 동행사죄가 되고 이걸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묶인다 그랬었죠? 상상경합이에요. 그럼 뭐로 처리한다 했어요? 가장 중한 거로 처벌해요. 그래서 허위공문서하고 동행사는 경합범이라도 상상경합관계에 있는 수뢰 후 부정처사에 대비해요. 가장 중한형으로 처벌하면 족하다. 이것도 늘 하는 거죠. 자, 수개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괄일죄가 될 수 있으므로 수개 행위가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괄일죄가 될 수도 있죠. 일 수도 있는데 횡령과 배임, 사기죄는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다. 여러분 횡령죄하고 배임죄가 포괄일죄가 될 수는 없죠. 구성요건 완전히 다른데. 그렇죠? 그래서 안 돼요. 이거 찜찜하면 밑에 거 보세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상상, 경합. 그럼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상한, 하한 모두 중요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3번. 이것도 좋죠. 이런 것도 좀 잘 만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생각을 좀 해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1번, 2번, 4번은 늘 푸는 문제고 3번에다가 새로운 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문제를 좀 잘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형벌에서 몰수,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꼭 외워두시고. 자, 집행유예 선고받은 후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한을 경과하면 어떻게 돼요? 형선고는 효력을 잃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유가 발견되더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이거 딱 보자마자 맞춰야 되죠. 내가 선고유예 조문을 꼭 외우라 그랬잖아요. 1년 이하의 징역, 근고, 자격정지, 벌금까지만 돼요. 구류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보시면
요런 거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조문을. 조문을 꼭 보셔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뭐 답은 2번이 명백하니까 뒤에는 읽을 필요도 없이 넘어가면 되는데, 자, 일단 읽어봅시다. 자, 3번.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준사항을 명령 위반한 경우에, 그렇죠?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청구에서 집행유예 취소 요건에 해당한지 심리하여 준사항이나 위반되고 무거운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예, 맞죠? 요 판례. 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가석방이죠. 그렇죠? 가석방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3분의 1이죠. 그럼 가석방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나머지 조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게 나머지 어려운 판례 놓고 쉬운 거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중요한 거는 쉬운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14번. 예비죄는 뭐예요? 기본 범죄를 범할 목적, 그 다음에 준비에 대한 고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뭐예요? 위계 위력으로 자살하게 하거나 촉탁, 승낙을 받아 살해하는 거예요. 이게 위계 살인죄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거 전제 요건이 뭐야? 자살 방조죄나 촉탁, 승낙 살인죄가 되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조문 보시면. 따라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용하는 건 이 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을 익사하게 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냥 살인죄의 간접 정보입니다. 위계에 이르게 한 살인죄가 아니에요. 위계에 이르게 한 살인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위계로서 사람을 자살하게 하거나 촉탁, 승낙을 받아 살해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방조죄나 촉탁, 승낙 살인죄가 돼야 돼요. 잘 만든 거예요. 이런 거. 잘 만든 거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3번. 시간적 차이가 있는 2인 이상의 독립된 상행위가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하면 원인가 판명 안 되면 공동정범에 의해서 처벌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상해치사죄잖아요. 그 다음에 동시범은 시간적 차이가 나도 동시범입니다. 그래서 263조 적용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상습 존속 폭행은 그쵸? 요거는 그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수기할 수 있다. 그렇죠? 상습 존속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니까.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미국인이 프랑스에서 일본인 미성년자를 약취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인, 외국 사람이 외국에서 저지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을 침범한 게 아니라 일본인을 침범했어요. 그럼 이거는 세계주의 적용받아서 우리나라 형법 적용할 수 있어요. 세계주의예요. 그 다음에 체포감금죄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정도로 계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일 때는 어떻게? 체포죄의 미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하는 주거에 침입해서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켰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죠. 독자적 생활관계를 형성하기 이르렀으면 약주인죄가 됩니다. 3번이 답이죠. 그렇죠? 3번 답이고 그 다음에 4번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감금했다. 그러면 유인죄하고 감금죄 별개가 성립합니다. 흡수된다면 틀렸죠. 16번 307조 1항의 사실은 뭐예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에요. 틀렸죠. 전파 가능성 따지는 거죠. 공연성은 뭐? 전파 가능성,
검토하는 거예요. 종합적 발언이에요. 그래서 실제 발언 전파되는지 여부는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많이 풀었죠. 그 다음에 디귿. 공공의 이익은 뭐예요? 특정 사회 집단이나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만약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이면 어떻게 해요? 자, 공익을 위해서 했으면 비방하려고 한 거야? 비방보단 공익을 따진 거야. 그래서 공익성이 있으면 비방의 목적은 부인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1번. 이거는 좀 쉬웠죠. 이게 워낙 답이 명백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7번. 위요지가 뭐라 했어요? 건조물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주위에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조물이 없으면 위요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으면 아무리 여기 철책을 쌓아도 이거는 위요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주위에 필요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가구형 아파트 이런 데 공용 부분도 사람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주거 침체가 되죠. 그 다음에 범죄 목적으로 일반이 출입 허용된 음식점에 통상의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주거 침체 해당하지 않죠? 이렇게 돼 있고. 자,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 거주자의 공동 생활 장소에 출입을 금지해. 이거 남편을 쫓아낸 거죠? 와이프가 들어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남편이 들어갔어요. 주거 침체 돼? 안 돼? 안 돼요. 답은 몇 번이야? 1번. 18번. 제가 볼 때 문제를 잘 냈어요. 이렇게 내야 돼요. 형법을 너무 지저분하게 내지도 않고 깔끔하게. 자, 요거 했었죠. 공동으로 생강밭을 경작했다. 그럼 뭐예요? 이거 합의예요. 합의. 공동사업하면 합의입니다. 그러면 타인 소유예요. 근데 한 명이 탈퇴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 거예요. 그러면 갑이 혼자 생강밭을 경작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갑 겁니다. 그러니까 절도죄가 될 수가 없어요. 절도는 타인 것만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불법 영등사는 뭐야? 소유자를 배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소유자처럼 행동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자를 배제하고 이건 영구히 배제해야 영구히 배제해야 되고 자기가 소유자처럼 하려고 하는 건 일시적이라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뭐 있어요?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를 필요하다. 틀렸죠 이거. 그 다음에 친족 상돌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 있어야 돼. 신분관계가. 범인과 소유자, 위탁자 다 있어야 됩니다. 틀렸죠 그러니까. 재산죄를 저지른 후에 또 재산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불가벌적 사후행위예요. 그럼 어떻게 처벌되지 않죠? 어떤 A 범죄를 저질렀는데 요 안에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있어요. 이렇게 포섭되는 거죠. 그럼 이거 논하지 않지만 여기서 얻은 물건은 작물 맞습니다. 왜? 재산 범죄를 영득한 거니까. 그래서 작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답은 4번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지금 헷갈리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볼 땐 다른 거보다 그 2번하고 4번을 헷갈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2번하고 4번을. 이런 거는 좋은 문제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판례만 들들 외웠다 그러면 이 문장을 못 읽을걸요 아마. 또 해설을 들으면 알죠 그 사람은. 그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해설 들으면 그거 판례야 그러면 내가 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본 실력이 안 되면 이걸 못 찾는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 기본적인 걸 잘 하셔야 되는데 무턱대고 외우게 하니까. 그리고 문제 쉬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험생이 자책을 한단 말이에요. 딴 사람은 다 쉬웠는데 나만 못했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거 못 풀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사기지 사기. 19번 이거 했었죠?
주거 취집이 주간에 이루어진 것은 야간 주거 취집 절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상습 절도가 되면 자동차 불법 사용은 여기 포함돼 버립니다. 따로 성립한다면 틀렸죠? 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중강도로 바뀌죠? 그 다음에 흉기 휴대했으면 뭐예요? 특수강도의 중강도가 됩니다. 맞죠? 우리 구성요건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강도살인죄는 중강도도 들어가요. 답은 몇 번이야? 3번. 자, 20번. 자, 원래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 청구가 안 돼요. 하지만 야, 너 나한테 뇌물 줄 돈을 줘. 그럼 내가 이 뇌물 갖고 가서 시장한테 그린벨트 풀어올게. 이렇게 하면 사기는 됩니다. 즉 불법 원인급여. 그래서 수익자가 기망자를 통하여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됩니다. 이것도 많이 했죠. 그래서 갑이 사기의 고의가 없는 B를 기망하여 A로부터 재물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도구로서만 이용했어요. 그러면 A에 대해서 사기죄가 되지 이 도구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재산 피해 본 게 없잖아요. 사기죄는 재산죄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죄도 부작위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기망에 의해서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 행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죠. 청구하지 않은 것도 포기한 것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2번. 자, 그 다음에 21번. 배임. 자, 양도담보 설정한 자가 매매한 거예요. 이거는 배임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했죠. 이중매매는 부동산 이중매매밖에 없어요. 배임죄가. 그 다음에 담보물을 손상하는 거 이렇게 배임죄 안 된다 그랬어요. 자동차를 딴 데 팔았어요. 동산의 이중매매 배임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배임수혜죄에서는 어떻게 해요? 꼭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걸 요하지 않죠. 이거 많이 말씀드렸고, 요거죠, 요거. 서면에 의해서 부동산 증여했으면 이거 딴 데 팔면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요거 서면으로 꼭 확인해야 돼. 증여를 서면으로 했을 땐 배임죄가 됩니다. 그냥 구두로 증여서 표시했을 때는 안 되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22번. 자,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내가 여러분 내 광고물을 여기다 붙여놨는데 여러분이 띄어서 딴 데 버렸다 그러면 손괴죄잖아요. 똑같아요.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의 계시적인 문서를 의사에 반해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떼어내어서 이용 상태를 불가능하게 했으면 손괴죄가 성립하죠. 요거는 이제 최신 판례입니다. 요거가 이제 마지막에 판례 특강한 건데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 건물에다가 다른 사람 땅에다가 이 건조물을 지은 거예요.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써먹은 거예요. 그럼 요게 손괴죄가 되냐 이거야. 손괴죄. 왜? 남의 땅에 지가 건물을 써갖고 여기서 그냥 이용한 거야, 건조물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례가 지금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해요? 손괴죄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괴해서 효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 네가 건조물 생기는 바람에 이 땅에 효용을 했잖아. 그러니까
판사는 뭐라 그래? 아니지. 이 건조물을 얻어서 여기서 효용을 얻은 거지, 효용을. 그래서 그런 걸 돈 안 내고 쓴 거다. 그러면 사기죄, 뭐 횡령죄 이런 거로 가야 되지 손괴죄는 못 간다는 거예요. 손괴죄는 물건의 효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 효용을 한 게 아니라 이 여기서 나오는 뭐 이게 남의 건조물 땅에서 쓰려면 어떻게 해? 뭐라 그랬지? 월세 같은 걸 내야 되잖아요. 그거 안 내고 했으니까 요거는 효용을 지가 본 거다 이거지. 땅의 효용을 침해한 게 아니라 효용을 줄 걸 이득을 봤으니까 이거는 절도나 사기 이런 거로 가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물건의 이용 가치를 영득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건조물을 땅을 쓰고 월세 같은 거 안 냈으니까 이용 가치를 영득한 거예요. 그럼 영득죄로 가야 되지 이걸 손괴죄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최근 판례인데 좀 어렵게 냈네요. 이거 어렵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권리행사 방해죄는 자기 물건만 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물건의 소유자인 을에게 고의가 없어요. 그럼 범죄가 성립 안 하면 갑만 남았죠? 갑은 자기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요거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허위 채무 부담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에 대로 면탈죄 안 된다. 왜요? 설명했죠 제가? 가압류가 되면 처분 금지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이걸 제3취득자에 대해서 허위 채무 부담해도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면탈죄가 안 됩니다. 이것도 어렵죠 사실. 2번이 어렵고 요거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사실 요거를 풀어도 되죠. 근데 최신 판례가 제가 강의한 것 중에 한 3개 4개 나왔거든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꼭 기본반 하시고 기출문제 풀고 최신 판례 꼭 들으라고.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이상한 문제 쫓아가면서 뭐 아까 공병희 선생님도 열받아서 얘기했지만 이상한 문제 막 풀면서 이 최신 판례는 또 시간이 없어서 안 봐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그렇죠? 기출문제 보고 최신 판례 꼭 봐야 됩니다. 그 시간에 뭐 이상한 문제 하나 쫓아가다 떨어지는 거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넘어갑니다. 23번. 이제 절반 지났어요. 자, 공용건조물 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후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른 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아, 이거 문제 잘 낸 거예요. 왜 잘 냈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수는 원래 임의적 감면이에요. 임의적 감면입니다. 근데 필요적 감면인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울 때 내란죄, 무고죄, 방화죄, 통화, 그렇죠? 위증죄 이런 거는 필요적 감면이라고 했어요. 필요적 감면. 근데 그 조문 보시면 몇 조냐면 175조가 있어요. 175조에 보면 이게 아주 그 예리하게 잘 만든 거거든요. 딱 수험생이 딱 속기 좋아요. 잘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조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선고위에도 그렇고 아까 그런 것도 보면 조문을 끼워 넣는다니까. 이게 정상적인 형법이에요. 판례 외우는 게 아니라 170 거기 몇 조냐 하면 175조에 보면 예비 음모죄가 있어요. 예비 음모. 그러면 164조 1항 그 다음에 165조가 공용건조물이에요. 175조 찾으셨어요? 175조. 자, 찾아보세요. 거기 보시면 175조에 보면 예비 음모 있거든요. 거기에 165조가 있어요. 공용건조물 방화죄죠.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단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필요적 감면이에요. 근데 언제 자수해야 돼? 실행에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그러면 실행에 이른 후에 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 지금? 여기 요게 안 되기 때문에 자수니까 1로 올 수밖에 없어요. 1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 감경. 요거 바꾼 거예요, 요거. 조문을 아주 상세히 물어본 거죠. 그죠? 근데 이걸 뭐 딱 보고 맞췄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내가 볼 때는, 자, 이렇게 보시고. 2번.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도 보세요. 문제가 쉽지 않죠?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현존하지 않는 타인의 소유의 자동차를 불태웠어요. 불타오르네. 그럼 이거 무슨 죄가 될까요? 무슨 죄가 되는지도 모르면서 이걸 답을 맞췄다면 이게 사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주거로 사용하죠. 주거로 사용하면 현주건조물 방아죄죠. 사람이 현존하는 거면 현주건조물이에요. 않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예요. 그렇죠? 그럼 무슨 죄가 되나 보세요. 자, 164조는 현주건조물이에요. 여기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타인 소유. 166조 보면 건조물이에요. 타인이에요. 이거는 건조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건조물 기차 166조가 되는 거죠. 불을 놓아 164조 및 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그쵸?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167조 일반 물건 방아죄, 그렇죠? 불을 놓아 제 164조부터 166조 일반 건조물 빼고 이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자, 그렇죠? 이거 좋네요, 그렇죠? 문제가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어떠냐면 적절한 거잖아요. 그럼 보시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세요.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현존하지 않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 그렇죠? 그럼 166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불을 놓아 164조 현주건조물, 165조의 기회 건조물, 그 다음에 기차, 전차, 자동차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불태운 자, 그럼 불태우면 기수예요. 그러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던 방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틀렸죠. 틀렸어요. 이해가죠? 이거 조물 찾아야 되잖아. 우리가 현주 건조물이 있고 공용 건조물이 있고 요 나머지 죄잖아요. 그럼 166조 1항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지 않아도 방아죄가 됩니다. 아주 조문 상세히 낸 거예요. 여기 잘 냈네요. 아주 잘 냈어요, 이거. 그 다음에 3번. 강도살인죄하고 현주건조물 방아죄 자체는 상상경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갑이 A를 살해할 의사로 A가 혼자 있는 건조물에 방화했으나 사망하지 않은 거. 그럼 이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미수. 여러분 우리가 그 결과적 가중법 미수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이 문제 어렵네요. 이거는 아주 잘 낸 거예요. 지금 보고도 좀 깜짝 놀랐네. 전 답만 보고 그냥 넘어갔는데 문제 잘 냈네요. 그렇죠? 잘 냈어요. 좋아. 그렇죠? 이렇게 됐고 24번. 이렇게 어려운지도 모를걸요? 시험 문제가.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어려운지도 몰라요. 뭐가 어려운지 뭐가 쉬운지도 모른다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많이 했죠. 위조통화 행사에서 사기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 경합범이라 했잖아요. 이거 신부사통 유사히 꼭 외우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은 원본만 되죠? 4번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통화위조죄 행사할 목적 뭐 써야 되잖아. 그래서 자신의 신용력을 보이는 건 행사 목적이 아니죠. 그 다음에 유가증권 변조죄. 자, 이거 보세요. 내가 변조는 뭐가 변조라 그랬어요? 진정한 유가증권을 동일성을 해야지 않을 정도 고쳐야 돼요. 여기 지금 뭐라 했어요? 권한 없는 자에서 이미 변조된 부분이잖아. 이거는 진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맨날 풀었죠. 그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25번. 이거 시간 안에 풀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쵸? 자, 여기서 키워드가 있죠? 뭐예요? 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제가 뭐라 했어요? 포괄적 위임 안 된다 그랬어요, 대표이사가. 그래서 이거는 자격모형이나 위조가 되는 겁니다. 위조된 문서를 우송했어요. 우편으로 보냈으면 도달한 때 기수가 되고 실제로 문서를 보여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읽을 수 있는 상태에 가면 행사죄가 됩니다. 이것도 어렵죠, 이거. 그래서 보좌하는 공무원 갑이 보조하는 공무원이에요. 을과 공모하여 허위 내용에 기재된 문서 초안을 작성권자 A에게 해서 결제를 받았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되나요? 얘가 뭐가 돼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럴 때는 일반인도 공범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33조잖아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한 때는 전 3조가 준용돼요. 전 3조 뭐예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간접정범은 안 돼요. 근데 보조하는 사람만 되죠. 그럼 얘가 정범이 됐기 때문에, 공범이 됐기 때문에 얘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이 됩니다. 그래서 간접정범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틀린 거예요. 어렵죠, 이거. 이거 허위공문서 작성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33조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이건 판례할 때 얘기했지만 회사를 설립했어요. 회사법에 따라서 회사 설립했어요. 근데 진짜로 회사할 목적은 없었어. 그래도 회사는 설립한 거니까 거짓말이다, 진실이다. 진실이다. 그렇죠? 그래서 부실의 사실을 법원 등기부에 기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이거 했었죠. 마지막에도 했는데. 판례도 이런 건 잘 고른 거예요, 여러분. 아주 난이도 잘 골랐어요. 26번. 이게 어떻게 쉽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그때 지난번 시험에 보면 이상한 몇 개 냈다고 그거 헥헥거리는데 못 읽어요, 여러분. 이게 판례만 외워서는 이게 읽을 수가 없다니까. 읽지도 못하죠. 두 문자 따갖고 글자가 길어지는데. 기본기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무집행방해죄는 고의가 뭐예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폭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기수야? 폭행하면 기수잖아요. 결과 나올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공용서류 무효죄에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면 공무소에 있으면 다 돼요. 그래서 생기기 이전이든 접수 과정 결제를 거쳤든 아니든 다 포함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타인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제출해서 양성 반응 받았다. 그럼 어떻게? 위계한 공무방해죄 됩니다. 그 다음에 부작위에 의한 방법으로는 공무상 표시 무효죄를 범할 수 없다. 아니죠? 지난번에 어떤 거 있어요? 압력 딱지가 붙여 있는데 골프장에. 근데 골프장 대표이사가 열어버린 거야. 그럼 손님들이 와서 뜯잖아요. 그래서 방지할 의무 있는 사람이 안 했으니까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 표시 무효죄가 되는 거죠. 범할 수 없다면 틀렸어요. 오, 됐습니다. 답은 4번. 문제 쉽지 않죠?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85점 정도 맞으면, 그러니까 몇 개예요? 6개 틀린 건가요? 그 정도만 해도 거의 합격할 수 있는 점수대예요. 제가 볼 때는. 잘하는 사람 제가 보니까 95점 받은 사람도 있다는데 그거는 예외고 대부분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증거위조죄. 어떤 거냐?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 성립뿐만 아니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도 다 증거에 포함합니다. 증거위조죄에서 증거에 들어가죠. 자, 2번. 자, 여러분 증거
인멸자가 되려면 타인의 증거를 인멸해야 돼요. 근데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운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증거가 될 자를 은닉했으면 증거은닉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모의 목적 위증죄, 이거는 뭐예요? 신분범입니다. 신분범. 그래서 31조가 먼저 적용된다 했어요. 신분의 기준인 33조가 먼저 적용된다 했어요. 33조죠? 그래서 맞죠. 33조가 우선 적용되므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무고하는 건 안 돼요. 타인을 무고해야지 자신을 무고하는 건 무고죄 공동유죄 될 수 없습니다. 555X. 답은 1번이네요. 여긴, 그쵸? 31조 1항이 먼저 적용된다. 그러니까 틀렸네요. 쏘리. 뭐가 먼저 적용된다? 33조. 여기인데 반대로 써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28번. 불신검문. 불신검문 대상자는 혐의가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 혐의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임의동행이 불신검문으로서의 임의동행이 있고 형소법의 임의동행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동행 요구가 여기서 불신검문하면서 동행을 요구했는데 중간에 범죄 혐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동행을 요구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 불신검문하다가 혐의가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수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소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래 증표 제시해야 되죠. 근데 상대방이 경찰관인 거 알았고 범죄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알았으면 제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위법이다. 틀렸죠. 예외가 있어요. 그 다음에 6시간 동안 구금하는 거 안 됩니다. 다 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2번. 그 다음에 29번. 자,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죠, 원칙은. 그래서 수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얼굴을, 기타 모습을 영장 없이 촬영했다면 그 촬영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상 촬영 같은 것도, 그렇죠? 범죄의 현재성,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 이런 거 하면은 영장 없이 촬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얼굴도 초상권, 그렇죠? 예외적으로 어떠한 경우도 틀렸잖아요. 됐고. 2번. 음주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호흡 측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호흡 측정, 도로교통법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음주 단속할 때 부으려고 하잖아요. 호흡 측정. 근데 이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호흡 측정 대상자죠. 이 사람이, 나 요구하면 혈액 채취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음주 측정할 때 호흡 측정하고, 그 측정을 당한 사람이 그 호흡 측정 결과에 대해서 따진다. 그러면 혈액 채취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수사기관이 혈액 채취를 요구한 거야. 자, 호흡 측정을 먼저 했어요. 그렇죠? 근데
자, 호흡 측정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라졌다 다시 왔네, 얘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호흡 측정을 했는데 택도 없는 거예요. 술 먹고 애가 그냥 얼굴이 뻘겋고 막 입에서 술 냄새가 풀풀 나는데 알코올 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걷지도 못해. 막 이러는데, 그죠? 사람들이 이거 지금 이거 기계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얘가 아니 혹시 혈액 채취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호흡 측정한 다음에 누가 따질 때 호흡 측정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자가 이 결과에 불복일 때만 혈액 채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변호사가. 근데 판례는 뭐야? 아니 이렇게 돼 있지만 경찰관도 이런 경우 이거 택도 없는 경우잖아. 그럼 이거는 요구할 수 있다 이거야. 하지만 어떻게 된다? 동의 받아야 돼. 그래서 운전자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발적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 지금 당신 측정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택도 없잖아. 당신 지금 술 냄새가 풀풀 나는데 이게 0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한 번 더 검사합시다. 그럼 걔가 싫어 그럼 못하고 동의 있으면 해요. 그럼 여기 지금 뭐라 했어요? 의무가 있다면 틀린 거예요. 이거. 아, 어렵죠 이거. 그 다음에 3번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자 이게 중요하죠. 그 체뇨 요구가 있었어요. 소변 채취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위법한 체포하고 체뇨 요구 이거는 어떻게 연속적으로 이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체포 따로 그 체뇨 따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거는 위법한 체뇨가 있었던 걸로 봐야 되지. 그렇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지문 채취 요구할 때, 자, 지문 채취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손을 잡아다 끄는 거예요. 야, 일로 내놔봐. 그래서 손 잡아다 팍 찍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는 직접 강제라 했어요. 이건 강제 수사라 했어요. 영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가서 손을 갖고 꽉 찍는 건 영장이 있어야 되고 강제 수사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지문 찍으세요. 자발적으로. 안 찍으면 처벌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니까 임의수사로 봐요. 영장 필요 없게.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지문 채취 불응 시 처벌 규정. 요거 스스로 하게 하고 만약 안 하면 처벌하는 규정. 이거는 영장주의가 적용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임의수사로 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 영장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직접 강제해서 지문 채취하는 건 영장이 필요하죠. 틀렸죠.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죠. 지문 채취. 이거 옛날 문제인데 이거 내신 분이 옛날에 좀 공부 좀 했나 봐요. 이거 판례들이 좀 약간 옛날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주 잘 냈네. 내기는 잘 낸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0번. 여기선 중요한 게 뭐예요? 팩스로 영장 사본만 송실하고 원본 제시하지 않고, 그렇죠? 교부도 안 했어요. 압수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죠. 이거 위법이고. 제가 72조 얘기했었죠? 구속 전에 범죄 사실 구속 이후 변호인 선임과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 그거 안 했더라도 사후에 충분한 청문 절차를 거쳤으면, 그죠? 그래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그만큼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했었죠. 매니 했고. 88조 이거 사후 청문 절차죠. 이거 위반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요. 맞습니다. 자, 체포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해서 압수영장 받지 않았어요. 그럼 반환해야 되죠? 반환 안 했어요. 증거를 못 쓰는데 동의 있으면 쓴다. 이건 안 된다 했죠. 이건 뭐 누구나 맞추는 문제죠. 4번. 그 다음에 31번. 어우, 기네요. 그쵸? 31번. 우리가 사인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생겼어요. 그럼 이게 정당행위인지 아닌지,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모르면 일반적 요건에 따라서 해야 되죠.
그 정당이나 정당방위 요건을 그냥 따져야 되지 이게 뭐 소극적 방어냐 적극적 공격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당방위면 정당방위 요건대로 해야 되지. 이렇게 되고. 니은 범죄 실행을 직후는 뭐예요? 체포하는 자 입장에서 명백하고 그렇죠? 종료한 직후는 뭐? 접착된 시간적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끝마친 순간 이에 접착되는 단계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죠.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고 체포할 때 사인이 현행범 체포하면 즉시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는 체포 시점과 반드시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소말리아 그 해적 사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해적을 며칠 동안 끌고 왔잖아요. 그렇죠? 며칠 동안. 그래서 시간만 갖고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체 없이 이해하니까. 그 다음에 공장을 점거하여 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이 경찰과 부식반인 문제로 협의하거나 기자회견장 촬영을 해서 공장 밖으로 나오자 전투 경찰 대원들은 고착 관리 이렇게 빡 붙은 거죠. 그 정도에서 부착한 관리라는 명목으로 그 조합원들을 방패로 에워싸고 이동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체포에 해당한다. 뭐냐면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경직법상의 긴급처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떤 행위가 범죄 목전에 저지르려고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정이 없잖아요. 사정이 없으면 이거는 그 긴급처분이 아니라 경직법의 긴급처분이 아니라 경직법이면 뭐예요? 그 행정작용을 하는 거예요. 경찰작용으로. 형사법 적용을 안 받고. 근데 이건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법의 체포로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그럼 체포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어렵네요. 문제를 보면 볼수록 아주 어렵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렵네요. 자, 32번. 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했다. 이것만 갖고 적용요통고 금지하면 안 되죠. 그렇죠? 변호인 되려는 사람. 이 사람도 객관적으로 변호인 될 가능성이 있으면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변호인의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과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 우리가 이제 요게 문제예요. 요게. 어떤 거냐면 피고인이 변호인을 만나는 건 헌법상 권리고 변호인이 피고인을 만나는 건 형사법상 권리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판례가. 근데 지금은 판례의 취지가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 판례 갖고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이렇더라도 이거 제한하려면 어떻게 돼요?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해요. 수사기한 처분은 안 돼요. 틀렸죠. 그래서 옛날 판례를 베껴왔지만 요게 명백히 틀렸으니까 틀린 거예요. 4번. 미결 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충분히 보장받았어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이 됐다. 그럼 이것만 갖고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 많이 풀어봤죠, 이거는.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33번. 저장 매체 이미 제출. 이것도 제가 이제 요새 이게 논점이 많다고 꼭 외워두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이미 제출된 전자정보 저장 매체에서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에 대해서 영장 없이 압수하면 위법이요. 그럼 이거 동의해도 안 돼요. 제3자가 피의자 거를 이미 제출했어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죠. 이거 정리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다음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어요. 그리고 원격지에 있는 클라우드에 있는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뭘 제출했어?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준 거예요.
그러면 클라우드 안에 있는 전자정보를 이미 제출한 걸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요. 비밀번호 가르쳐줬으면. 자,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이미 제출물. 이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답은 몇 번이야? 1번. 우리가 이거는 뭐 맨날 푸는 문제니까. 자. 34번.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는가? 이거 뭐 엄격한 증명이죠?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맨날 나오는 거. 자, 고발이 있었는지. 이거는 뭐예요?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맞죠? 공모는 엄격한 증명이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이거는 잘 안 보이죠? 머릿속에 있는 거 공모했는지 잘 안 보이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맞다. 특신 상황. 이건 소송법적 사실이니까 뭐예요? 자유로운 증명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자, 절취된 업무일지. 이거 증거로 씁니다. 우리 많이 했죠? 틀렸어요. 아, 요것도 최근 판례예요. 우리가 이제 판례 특강할 때 한 건데, 영사통보권을 원래 외국인을 이제 체포할 당시엔 영사통보권을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를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위법이죠? 위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소한 위법이 있다 해서 다 증거로 못 씁니까? 따져봐야 됩니까?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 영사조력이 가능한지 여부나 실질적 불이익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좀 틀렸어요. 따져봐야 돼요. X. 그렇죠? 우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은 반대 신문의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부여 안 했으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죠. 근데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는 될 수 있어요. 안 따지겠다. 근데 책문권 포기는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맞습니다. 자, 공소 제기 후에 검사가 압수하는 건 안 됩니다. 이거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어요. 위법이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몇 개야? 디귿 하나밖에 없네요. 한 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6번. 자, 요거 우리 그때 판례 풀었던 거죠. 피고인의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뜻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자백에는 안 들어가요. 하지만 보강 증거가 될 수 없죠.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요게 문제가 나왔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상습범, 포괄일죄죠? 이 포괄일죄가 개개행위가 독립된 의미를 가질 때는 각각 보강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틀렸습니다. 보강증거는 뭐예요? 진실성을 받쳐줄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 O, X, O. 1번이죠. XO, XO.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화이팅. 요거 얘기했었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신청해야 할 사람을 미리 조사한 거예요. 그럼 이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반대 신문의 기회를 줘도 안 돼요. 동의가 없는 한 못 씁니다. 그래서 틀렸죠, 이거. 자, 피고인의 진술을 피고인 아닌 자가 녹음했어요. 그럼 피고인이 해당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동의하지 않는 이상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소법 313조가 적용되죠? 맞습니까? 누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돼?
그쵸, 작성자. 잘했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 녹음이 됐는데 성립이죠. 이게 틀린 거예요. 이 정도 찾아낼 정도면 정확히 잘합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쉬운 바람에 이게 죽어버리는 거지. 그렇죠?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그럼 이건 뭐로 봅니까? 진술 조서로 봅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을 기록해야 돼요. 기록하지 않았으면 위법이에요. 그래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16조 2항에서 피고인 아닌 타인에는 공범자나 공동 피고인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이것도 맨날 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3번. 그 다음에 38번 3개만 하면 돼요. 특신상황은 자유로운 증명이에요. 자유로운 증명은 뭐예요?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죠. 눈을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X. 그럼 특신상황은 둘 다 똑같죠? 맞고요. 314조에 뭐예요?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재현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증언 거부권 행사는 314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몇 번이야? 1번. 38번에 1번입니다. 39번.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내가 볼 때는 두 문자 딴 애들은 읽지도 못했을걸요, 아마. 그죠? 형사법 특히. 자, 318조 1항의 동의는 반대 신문권 포기했다는 의사표시에서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맞죠?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인데 2번 안 나오면 동의가 간주됩니다. 그래서 증거사 완료된 후에 항소심에서 부인하는 거. 그렇죠? 증거능력 상실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처리할 수 없어요. 동의는 증거사 완료되기 전까지만 하는 거죠. 그렇죠? 완료 후에는 안 됩니다. 이게 틀렸네요. 자, 변호인의 동의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고인이 부동의한다고 의견을 냈는데 피고인도 출석하지 않은 공판일에 변호인만이 번복한다.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효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나가버리고 변호인도 나가버려서 바우권의 남용으로 보여지면 어떻게 해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간주. 그 다음은 몇 번이야? 2번. 자, 이렇게 하면 되고 40번. 기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 사이인 갑을 병은 현금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갑과 을은 A의 사무실 근거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그럼 이거는 뭐예요? 갑, 을이 현장에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특수절도예요. 됐죠? 이거는. 그 다음에 병은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봤어요. 그러면 이게 현장으로 보여지면 특수절도고, 현장이 아니고 짠 거만 했다. 그러면 특수절도죄 공모 공동정모예요. 근데 판례는 여기서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모를 인정했습니다. 됐고, 그래서 1번 보시면 갑, 을은 합동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협동관계 인정되지 않은 병에 대해서는 단수절도가 아니라 합동절도의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삐끼 주점 사건 그대로 낸 거예요. 예를 바꿔서.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이거를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유를 모르면 형법을 헛하는 거예요. 만약 갑과 을이 A의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A의 발각되어 도주하였다면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렸어요? 그치? 자, 여러분, 우리가 특수절도는 손괴 후 야간 주거집 절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되려면 이거는 실행의 착수시가 손괴시예요. 손괴시. 제가 막 이게 날아다녀갖고 지금 불안해서 걷질 못하겠네. 혹시 꺼질까봐. 그죠? 다 왔으니까 요거만 하면 돼요. 그럼 요거는 손괴할 때 실행의 착수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오전 10시예요. 그러니까 야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건 적용 못하고 그러면 흉기 휴대나 인이사 합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언제 실행의 착수야? 물색할 때입니다, 여러분. 물색할 때. 그러니까 아직 물색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특수절도죄 미수범이 아니라 예비입니다, 예비. 이거를 만약에 조문을 봐서 맞췄다 그러면 얘는 공부 좀 한 거예요. 이거 그냥 뭐 찍어서 맞췄다 그러면 내가 볼 땐 택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의뢰 피신조서 누구 겁니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공범 의뢰 피의자 신문조서. 그렇죠? 이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를 못 씁니다. 그렇죠? 자, 의뢰 피신조서, 사기경 작성의 피신조서는 얘가 내용을 인정하면 얘한테 쓰고 이걸 얘가 갑한테 쓰려면 갑이 내용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 갑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병에 대해서 이게 이제 좀 논쟁거리가 있죠. 어떤 거냐면 병을 어떻게 돼요? 증인으로 채택해서 선서하고 증언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얘가 허위 진술한 거예요. 그럼 위증죄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위증죄는 어떻게 해요?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만 됩니다.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 근데 얘는 지금 갑, 을, 병은 어떻게? 공범이에요. 공범. 그럼 공범자인 공동 피고인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어떨 때만 되면 변론을 분리할 때만 돼요. 변론을 분리할 때만. 위증죄가 되려면 어떻게 증인이 돼야 되는데 법률에서 선서한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 공범자인 공동 피고는 증인이 안 돼요. 어떨 때만 되면 변론을 분리시켜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변론을 분리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피고인을 증인 신문한 거니까 이건 위법입니다. 위증죄가 될 수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근데 약간 오해의 소진이 있죠. 오해의 소진이 있어요. 문제가 약간 애매한 면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밖에 풀 수가 없죠. 답을 낼 때는 4번. 그럼 여기 증인으로 했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엔 이건 증인신문 자체가 위법이니까 안 됩니다. 답은 몇 번이 좋겠어요? 4번. 됐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지금까지 보셨죠?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가 쉽다 그러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면 아예 모르든가. 형법을 모르면 답만 몇 개 맞추면 쉬운 줄 알죠. 근데 이 지문 하나씩 보시면 다 그 안에 함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85에서 95 사이 정도 맞았으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잘하는 거고. 지난번 시험 어렵다래도 우리 학생들은 거의 85 뭐 이렇게 맞았거든요. 75에서 85 사이 맞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시험 문제도 그 정도 점수 나온 건 난이도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형법이지 뭐 판례 몇 개 외우는 게 형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꼼꼼히 다 봐야 되고 형사법도 보세요. 아주 판례들도 좋은 거 딱딱 냈잖아. 사례도 잘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본반 열심히 하고 문제 정확히 풀면 있고 최신 판례 보면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공부할 때는 요번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예상 못합니다. 사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떻게 해요? 시험 문제가 뭐 어려웠으니까 요번에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도 내가 알 수 없다. 어떻게 알았어요? 기출문제 꾸준히 풀으라고. 또 이번에 경찰학 쉬우니까 또 쉬우면 된다. 여기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본서 잘하시고 기출문제 잘하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한 반복하셔야 돼. 그래야 시험장 안에서 이거 시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요 정도 하고 앞으로 꼭 여러분이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